창세기 백문백답 궁창과 그 역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창조주간 둘째 날 만들어주신 궁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 56강, 57강에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궁창은 하나님께서 생명체가 호흡하는 대기를 포함하고 있고 그 외부로부터 보호를 받도록, 그래서 바깥 영역과 확연히 구분되는 공간을 우리에게 주신 대기권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궁창의 특별함, 대기에 대한 자각, 이것을 우리가 인류가 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들어서입니다. 그 이전에는 전혀 이 대기에 대한 개념이 없었죠. 그냥 공간으로만 생각했던 거죠.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 실험을 하게 됩니다. 천칭을 두고 한쪽에 풍선을요, 이렇게 바람을 넣어서 이렇게 풍선을 올리고 그 반대편에 모래를 딱 넣어서 평형을 이루게 한 다음에 그 풍선을 내려서 다시 더 많은 바람을 불어넣고 이렇게 올려보니까 천칭이 풍선 쪽으로 기울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어떤 물질이 있어서 이게 공기가 이게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무게가 있다는 걸 발견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사람들이 많은 연구를 하죠. 이반젤리, 토리첼리, 파스칼, 괴리케, 헬몬트 이런 분들이 많은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대기를 드디어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반젤리, 토리첼리 우리 잘 아시다시피 1013m바 기억나시죠? 수원주 1m짜리 해서 딱 막아가지고 거꾸로 딱 했더니 다 빠지는 게 아니고 공간을 남기더라. 그리고 76cm는 그대로 수온이 내려가지 않고 유지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토리첼리 생각합니까? 이게 지금 공기가 이게 누르고 있으니까, 대기압이 누르고 있어서 이게 수온주가 76cm 이렇게 밀려 올라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진공을 토리첼리 진공이라고 말하고, 이걸 이제 기울여도 그 높이는 76cm를 계속 유지하더라. 그러면서 대기압이라고 하는 것, 일기압이라고 하는 걸 드디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헬몬트가요, 재밌는 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밀폐된 용기 속에 숯을 넣고 태웠어요. 그런데 숯이 재가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 숯이 재가 됐으니까 뭐 무게가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밀폐된 용기 속에 들어있는데 무게가 안 줄어들더라는 거죠. 그러면 뭔가 이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어떤 질량이 지금 그 안에 다른 것으로 변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더 재밌는 실험을 하나 하게 되는데요. 양초를 수면에 이렇게 띄운 다음에 위에 비커를 딱 덮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비커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죠. 다 외부하고 공기가 차단된 상태입니다. 양초가 이제 타다가 꺼졌어요. 꺼지고 나니까 이 비커 속에 수면이 쑥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뭐냐? 뭐가 도대체 없어진 거냐는 거죠. 뭔가 타면서 공기 중에 뭔가가 없어진 것 같아. 그러면서 뭐가 없어졌겠습니까? 물론 산소가 없어요. 우린 지금은 알죠. 그때는 몰랐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기의 성분들을 조사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불에 의해서 완전히 소멸되는, 이건 뭔가 이러면서 공기 중에 산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산화질소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에 대한 연구가 이제 17세기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지속되고 알게 되었다는 거죠. 17세기에 이르러서야 공기에 대한 발견이 있는데, 그 이전에 어떤 특별한 대기, 특별한 기록은요, 고대 어떤 다른 곳에서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궁창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까지, 그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신 것,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 넷째 날, 또 이제, 그 다음에 땅 위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날으라고 하실 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궁창, 대기권의 구성을 보면 이게 얼마나 특별한지 우리가 좀 알 수 있으면 좋겠죠. 대륙권은 이제 이렇게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성층권이 있고, 중간권이 있고, 열권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위에 외기권 하나로 더 나누기도 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요. 이 대기권 가운데 질량의 80%가 바로 이 대륙권에 있습니다. 대륙권. 나머지 19%가 성층권에 있어요. 나머지 1%가 바로 위에 있습니다. 굉장히 희박하죠, 위에는. 자, 그래서 이 대륙권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람이 부는 곳입니다. 바람이. 공기가 열을 받아서 이제 뜨거워지면 위로 올라가면 옆에서 이제 또 공기가 불어오고 이렇게 해서 바람이 있는 곳. 그래서 대륙권이라고 말하죠.
대기권의 80% 우리가 숨을 쉬는 공기가 있는 거. 그런데 바람이 있다는 것이 또 놀라운 일입니다. 이 바람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이 지구의 대부분의 물은요, 바닷물입니다. 97.47%가 바닷물이라고 그래요. 이 바닷물이 어떻게 해요? 정발을 하죠. 정발을 하면서 소금기는 두고 민물 성분만 올라가는 거죠. 정발을 하면 올라가서 여기서 계속 끝없이 올라가 버리면 물이 다 없어져 버릴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죠. 어느 정도 올라가면 거기서 멈춥니다. 기가 막히게 대기의 무게와 그다음에 이게 물방울의 무게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조화를 이루는 거죠. 지구의 중력 따로 당기는 힘이 이제 바로 무게니까요. 이게 조화를 이루어서 어떤 구름층까지만 가고 더 이상 올라가지도 않고 사라지도 않고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옮겨줘야 되겠죠. 어디로? 육지로. 누가 옮겨줍니까? 대류, 바람. 이 바람이 육지로 옮겨주면 그 육지에서 이제 비가 돼서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육지 생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고 또 깨끗하게 씻어주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궁창에 있는 이 대류권의 바람에 의해서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번개가 있습니다. 번개. 대류권에는 번개가 이렇게, 이 번개는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이 번개로 인해서 질소 원자가 산소와 결합하게 되고, 이래서 질소가스가 질산염으로 변환되면 이게 물에 녹아서 육지에 떨어지면 이걸 이제 식물들이 먹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그거 먹고 작은 동물들이 자라고 그 동물들을 먹고 큰 동물, 육식 동물들이 자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생태계가 유지되는 거죠. 이게 번개. 근데 이 번개가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고 대류권에 있는 거죠. 자연에서 발생하는 질산염의 절반은 번개에 의해서 생성됩니다. 나머지 반은 이제 콩과 식물 속에 사는 박테리아들이 생성이 된다고 해요. 연구에 따르면요, 매년 910억 킬로그램에 달하는 질산염이 번개에 의해서 만들어진대요. 그러니까 번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상의 식물, 동물 생활은 현저하게 위축될 겁니다. 우리 어릴 때 어르신들이 야야 번개가 오늘 많이 치는 거 보니까 올해 풍년 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경험적으로 그걸 아셨던 거죠. 번개의 가장 큰 이점 중에 하나는 아이러니하게도 산불의 발생이라고 말해요. 산불이 이렇게 일어나야 초본들 가운데 떨어뜨린 씨앗들 가운데 산불을 통해서야 그걸로야 발화가 되는 것들도 많고 또 화재를 통해서 노화된 식물들이 제거되면 이제 햇빛을 막 못 받다가 이제 드디어 햇빛을 받게 돼서 이렇게 어린 식물들이 잘 생장해 나갈 수 있고 세대 교체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류권 위에 이제 성층권이라고 하는 게 있죠. 성층권. 성층권은요, 공기의 약 19% 모여 있고요. 오존 분자의 90%가 이 성층권에 분포되어 있죠. 성층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기능을 보면요. O2가 OO로 분리됐다. O 세 개로 이제 합쳐서 오존을 형성하는데 이 성층권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구 외부로부터 오는 이렇게 자외선 강한 이런 나쁜 이 우주선들을 차단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이 가능한 겁니다. 이걸 못 막아주면, 이 오존이 이걸 안 막아주면요, 우리는 피부암을 일으키고 백내장을 일으키고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일을 어디서? 성층권에서 하는데 이 성층권을 가진 궁창이 바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중간권이 있습니다. 중간권은 대기권 질량이 0.1%밖에 안 된대요. 중간권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진입해오는 유성들을 여기서 태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권이 있죠, 열권. 열권은 400km까지 윗부분 올라갈수록 계속 이제 잘 뜨거워지는데, 이 뜨거워지는 게 어느까지 뜨거워지냐면 약 2000도씨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온도. 엄청나죠? 그래서 열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열권에서는요, 이 광해리 현상이 일어나서 이온화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하를 띠게 되는데, 이걸 그래서 전리청이라고 불러요. 이 전리청에 의해서 전자파를 반사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라디오 방송이 이 지구 반대편에까지 들리는 거예요. 이게 전파가 그냥 도망가 버리면 못 듣겠죠. 근데 이제 이 전리청에 의해서 반사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지구 반대편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기가 막힌 역할을 또 우리에게 수행해주고 있죠. 궁창의 열권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북극이나 남극에서 관측되는 오로라, 극광 오로라, 그죠? 이 오로라들도 이 하전 입자들이 열권 원자 분자들하고 격렬하게 충돌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런 현상에 의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오는 방사선들, 지구 외부로부터 방사선들을 이 막아주는 거죠. 이 지구 자기장이 막아주면서 이렇게 이들이 협업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52개국의 1200명의 과학자가 참여해서 10년간 수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5km 이상 굴착한 여러 시추공에서 보니까 여기에 막대한 양의 생명체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하 생태계는 전 세계 바다 생태계 부피의 2배에 달하고요,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의 몸무게보다 수백 배나 더 무겁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 생명체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예. 지하의 미생물들. 근데 이 미생물들은요, 뭐 70% 정도는 섭씨 212도씨 이 고온에서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하로 내려갈수록 뜨겁잖아요. 지구 내부는 막 6000도씨 이렇게 뜨겁다. 그래서 그 가기 전에 뭐 마그마 이런 게 있잖아요. 내려갈수록 뜨거워지거든요. 근데 212도씨 되는 이런 데서도 생명체가 살아간다고 합니다.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지구에는 사막이나 극지방이나 추운 곳이나 땅속 깊은 곳에서도 이 생명체들이 바글바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생명체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바로 이 궁창이 있기 때문이죠. 이 궁창이 공기를 제공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들을 막아주는 이런 어떤 유해한 전파라든지 어떤 유성들을 막아주는 이런 역할들, 이런 것들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죠. 지구를 떠나면 어느 곳에서도 생명체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궁창이라는 매우 특별한 공간, 생물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은, 궁창은요, 이 우주 공간 다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고 오직 지구에만 존재합니다. 궁창은 지구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공기를 제공하고요, 물을 공급하는 운송 수단으로서 생명체의 생존에 필수적인 역할, 기능을 하고 있죠. 물론 현재 그 모습은 달라졌지만 이것이 창조주간 둘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특별한 공간인 궁창의 역할, 기능입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본문 여러 가지 궁금한 과제들 가운데 특별하게 만드신 궁창의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궁창 위의 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